안녕하십니까? 운강이 청기연구원 운강입니다. 오늘도 사주의 이치로 여러분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 성별을 남겨주시면 간단한 무료 사주 풀이와 소원 성취 기도를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정읍, 그 중에서도 오래된 재래시장의 한 구석에선 매일같이 장아찌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 냄새의 주인은 바로 올해 66이 된 최말선 씨였습니다. 말선 씨는 이른 새벽이면 골목을 돌며 손수 담근 열무장아찌며 고추장아찌를 한 통씩 이고 나왔고 간이 좌판 하나를 펼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보기엔 단순한 일이었지만 이게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뜨고 혼자 살아온 시간이 벌써 그렇게 흘러간 것이었습니다. 말선 씨는 늘 말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 지키는 것도 참 웃긴 게 돈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냥 살아보려고 그런 거지 뭐. 장사는 그리 잘 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찬바람 맞아가며 앉아 있어도 얼마 남지 않았고 허리도 쑤시고 손가락 관절도 부었지만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이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별다를 건 없었습니다. 시장 바닥은 한산했고 사람들은 지나가며 아이고 요즘은 뭐 다 비싸 하며 그냥 스쳐갔습니다. 그래도 말선 씨는 얼굴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일이었고 이미 체념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해질 무렵 고단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말선 씨는 그대로 방바닥에 몸을 눕혔습니다. 저녁밥 차릴 힘도 없고 누구 기다릴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에휴, 언제까지 이렇게 살라고. 그렇게 중얼이다가 말도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하루일 수 있어도 말선 씨에게는 또 하나의 버티고 넘긴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말선 씨는 아주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한 사람을 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날 밤 말선 씨는 유난히 깊게 잠이 들었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눈도 제대로 감기지 않던 며칠과는 달랐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마치 세상이 잠깐 멈춘 것처럼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한 어둠 속에서 익숙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꿈이었지만 그건 너무도 또렷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흰 고무신을 신은 여인이 오래전 그 모습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말선 씨가 어릴 적부터 유독 따랐던 외할머니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을 가진 분이었고 말 한마디에 사람 마음을 풀어주시던 분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잠시 말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엔 미소가 어려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자상했습니다.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말선 씨는 가슴이 꽉 차올랐습니다. 외할머니가 한 발 다가서며 손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말선아, 이제 복 들어온다. 그 말은 마치 먼 데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마음 깊숙한 데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꿈이라 하기엔 너무도 생생했고 그 손짓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떤 희망 같은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외할머니는 말없이 웃으며 손을 한 번 더 흔들고는 천천히 뒷모습을 보이며 사라져갔습니다. 말선 씨는 새벽녘에 눈을 떴습니다. 바깥은 아직 캄캄했고 방 안엔 조용히 이슬 맺힌 공기만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께가 따뜻했습니다. 감정이 복받친 탓인지 눈가엔 저절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꿈에서 깼지만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말선 씨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이건 그냥 꿈이 아니라고,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부른 거라고. 꿈에서 깬 말선 씨는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한 외할머니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고 그 손짓이 머릿속에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편안했고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안에서 잔잔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시 뒤척이며 잠을 청했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무언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말선 씨는 조심스레 일어나 방 안을 둘러봤고 거실 한편에 놓인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엔 며칠 전 봤던 영상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예전엔 그냥 재미 삼아 보는 정도였지만
이번만큼은 마음이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그 꿈이 너무 선명했고 외할머니의 말투와 손짓이 너무도 또렷했습니다. 말선 씨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했습니다. 이건 그냥 꿈이 아니라 뭔가 오는 길목에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보는 눈이 있는 사람만이 기회를 붙잡습니다. 낯설지 않은 그 설명을 들으며 말선 씨는 무언가 속에서 단단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두려움과 체념 대신 아주 작지만 선명한 확신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게 진짜일지도 모르겠다. 꿈이라는 건 깨어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보통이지만 이번엔 아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손을 흔들던 그 순간만은 뚜렷하게 기억났고 가슴 한편에 그 온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말선 씨는 마음속으로 그 손짓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말선 씨의 머릿속에서는 그날 밤 꿈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하면서도 반찬을 정리하면서도 문득문득 외할머니의 미소와 손짓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단순한 꿈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하루가 지나도 쉽게 식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익숙한 길목에 있던 복권방 앞을 지나쳤을 때였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무심히 스쳐 지나갈 곳이었지만 그날은 잠시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가게 유리문 너머로 밝게 켜진 조명이 보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 모습이 스치듯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주머니 속에 잔돈이 있는지도 떠올랐고 들어가 볼까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선 씨는 그날 그냥 걸음을 옮겼습니다. 행동으로 옮기기엔 아직 이른 것 같았고 더 확실한 신호를 기다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대신 그날 밤 말선 씨는 조용히 앉아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삶, 지금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바라는 것들.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면서 결심 하나를 굳혔습니다. 이건 흘려보내면 안 된다. 언젠가 다시 그 앞에 서게 될 때는 망설이지 말자. 그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스스로 내린 하나의 다짐이었습니다. 말선 씨는 마음속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복이 온다는 건 그냥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오랫동안 살아오며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선 씨는 장사 끝에 손에 남은 잔돈을 세며 익숙한 피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고 있었지만 마음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날 꿈의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손짓의 의미가 분명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밤 다시 그 복권방 앞에 이르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자리였지만 이번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에 스치자 가슴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점주가 묻기도 전에 말선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로또 한 장 주세요. 익숙한 손놀림으로 용지를 건네받은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숫자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대단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장사하면서 괜히 자주 눈에 들어오던 숫자들이 있었고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는 조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감이라고 불렀지만 말선 씨에게는 나름대로의 확신이 깃든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숫자를 적은 뒤 그녀는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 적고 나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구겨진 10,000원 한 장을 건넸고 복권을 받아 조용히 가게를 나섰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 조각은 작았지만 마음은 묘하게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복권을 조심스레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자리였고 보일 듯 말 듯한 커튼 사이로 밤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말선 씨는 그걸 한번 바라보고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날 밤은 오랜만에 뒤척이지 않았습니다. 뭐가 달라질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말선 씨는 평소처럼 조용히 혼자 저녁을 먹고 TV를 켰습니다. 대단한 기대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별다른 변화도 없었고 복권도 사실 며칠 전부터 거실 책장 위에 올려둔 채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TV에서 로또 방송이 시작되는 순간 시선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화면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말선 씨는 슬리퍼를 끌고 천천히 책장으로 가서 복권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두 번째 번호도 맞았습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갔고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번호까지 연속으로 일치했을 땐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럴 일이 없는데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손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번호까지 맞았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고 화면이 조금 멀게 느껴졌습니다. 다섯 번째 번호까지 확인했을 땐 눈앞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숨을 들이마신 채 가만히 있던 그녀는 마지막 여섯 번째 숫자를 확인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 일치했습니다. 말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자리에 멈춰 섰고 손에 쥐고 있던 복권을 내려다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초가 지났는지 모를 시간이 흐르고 천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혼잣말이 나왔고 손끝이 떨려 복권을 다시 책상에 올려두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다시 확인했고 로또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몇 번이고 비교했습니다. 숫자는 틀림없었습니다. 1등 당첨금 19억. 말선 씨는 당첨자였습니다. 한동안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기쁜 것도 놀란 것도 무서운 것도 아닌 그냥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듣기만 하던 일이 지금 자기 손 안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말선 씨는 복권을 다시 책상 위에 올려놓은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손은 여전히 가벼운 떨림을 멈추지 않았고 심장은 익숙지 않은 박자로 뛰고 있었습니다. 숨을 크게 내쉬었지만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번호를 다시 확인한 후에도 실감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말선 씨는 1등 당첨자였습니다. TV에서만 보던 전혀 자신과는 상관없을 것 같던 일이 지금 자기 손 안에서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듯 지나간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손을 흔들던 외할머니의 모습, 잊을 수 없는 그 미소, 아무 말 없이 다가와 건넨 그 손짓, 그 손이 자신을 향해 이제 복 들어온다고 했던 그날 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말선 씨는 조용히 중얼였습니다. 외할머니가 절 부르셨어요. 그 말은 무언가를 확인하듯 나왔습니다. 단순히 당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 오랜 세월을 견뎌온 시간 끝에 조용히 손을 내밀어준 누군가의 응답 같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그저 운이 좋았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었지만 말선 씨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조용한 울림이었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건 감사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버텨온 자신에게도 잊지 않고 다가와준 그 손짓에도 이 돈은 단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삶이 자신에게 건넨 작은 보상 같았습니다. 말선 씨는 복권을 조심스럽게 접어 거울 옆에 올려두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듯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이제야 조금 따뜻해졌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선 씨는 아직도 복권 당첨 사실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이따금 거실을 지나다가 거울 옆에 올려둔 복권을 슬쩍 바라보며 그날 밤의 꿈을 다시 떠올리곤 했습니다. 외할머니가 손을 흔들던 그 장면은 이상하게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해지고 더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이상했습니다. 복권을 사게 된 시점도 그날따라 익숙한 번호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도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절묘했습니다. 말선 씨는 어쩌면 이미 그때부터 복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문득 예전에 봤던 영상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조상이 나타나 손을 흔드는 꿈은 그냥 꿈이 아닙니다. 그건 복이 문 앞까지 왔다는 신호입니다. 그 말이 귀 안에서 다시 맴돌았습니다. 말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복이라는 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결국 알아볼 줄 아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손짓을 무시하지 않고 그 기운을 믿고 행동했던 자신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상이 꿈에 나와 웃으며 손을 흔들면 그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현실로 연결된 기운의 흐름이라고, 그리고 그 흐름은 반드시 잡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닿는다고요. 말선 씨는 그날을 생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나쳤을 복권방 앞에서 걸음을 멈췄고 익숙한 번호들을 떠올리며 용지를 채웠습니다. 선택은 단순했지만 마음속에선 분명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건 행운이라기보다 준비된 용기였습니다. 당첨 사실이 조금씩 실감나기 시작하면서 말선 씨는 복권 용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였고 종이의 촉감도 변함없었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단순한 당첨 종이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모든 시작은 작은 믿음 하나였습니다. 오래전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손짓을 그냥 꿈이라 넘기지 않았고 그 안에 담긴 무언가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만으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말선 씨는 행동했습니다. 주머니 속 10,000원을 꺼내 들었고 숫자를 골랐으며 복권을 손에 쥐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옮겼습니다. 그건 큰 결단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선 씨에게는 아주 오래된 패턴을 깨는 일이었습니다. 항상 어차피 안 될 텐데라며 물러서던 자신을 밀어내고 이번엔 해보자고 작게라도 나선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복은 우연처럼 찾아온다고. 하지만 말선 씨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복은 가만히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손을 뻗는 사람에게만 자리를 내어준다는 걸. 그녀는 꿈을 보았고 그걸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걸어나가 용지를 받아들고 번호를 적어냈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마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복이라는 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보고, 느끼고, 그리고 움직이는 것. 말선 씨의 손에 들어온 19억 원은 그런 용기 위에 놓인 결실이었습니다. 인생은 늘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별일 없이 하루를 보내고 똑같은 길로 출근하고 말없이 잠드는 날들이 반복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왜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걸까? 하지만 말선 씨의 이야기는 그 단순한 반복 속에서도 분명히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복은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징조가 있었고 오래된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의 손짓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신호는 이미 오래전부터 말선 씨 곁에 머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걸 알아본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실천한 용기였습니다. 혹시 당신도 최근 이상하게 선명했던 꿈을 꾼 적 있습니까? 돌아가신 가족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거나 낯선 누군가가 따뜻한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봤던 그런 꿈. 단지 꿈이라 치부하고 넘기기엔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 장면은 없는지요? 그게 조상의 손짓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기회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방식으로 신호가 다가옵니다. 어떤 이는 사람을 통해, 어떤 이는 꿈을 통해, 또 어떤 이는 우연처럼 던져진 말 한마디를 통해 그 신호를 받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알아차릴 수 있는 마음, 그걸 붙잡을 수 있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복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말선 씨처럼요. 기적은 아주 조용히 일상 속에 섞여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다만 그것이 기적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은 행동한 사람만이 마주하게 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그 손짓이 당신을 부르고 있다면 이번엔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